미국 선생님들이 그 체계대 대학원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명성 있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건 기본적으로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혼자 공부하더라도 그런 통합적인 그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좋은 의견이 그리고 새로운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어렵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학이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민법학 그 계약 이걸 배우면서도 이게 도대체 우리 헌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이 법학이 우리 사회에서 너의 삶에서 어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선생님들 정말 하겠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뭐 말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런 흥미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이제 많이 바뀌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그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재미를 추구하는 학문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얘기를 서로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쯤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붙어봐야 될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실전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일단 지겹고 또 의미 없고 그냥 읽는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 학부 시절에 힘들게 했고 수업도 안 들어가게 했고 작업시험으로 작업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 폭력까지도 실전법이 행사했고 또 그것이 이제 권력과 결탁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제가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데 더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이 법치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헌법에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법이 그렇게 딱딱하고 지식하고 뭔가 이렇게 당연히 외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어떤 차원이 또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공부라는 것, 사회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지식이나 규범 그리고 그것에 다가가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도그마틱하고 채테틱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도그마틱은 의심이 나더라도 그 의심을 접고 당연히 그래야 할 걸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집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고 또 그런 어프로치이고 이 채테틱이라고 하는 거는 그로부터 떠나서 이게 왜 이렇지? 또 왜 이래야만 하지? 이 룰을 지켜야 되는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거지? 자꾸 이렇게 묻고 또는 심지어는 그거로부터 그 룰로부터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태도 또는 그런 하나의 사고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회 속에서 법을 중심으로 이 자유와 질서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요청을 수행해가는 그런 어떤 큰 방향에서 큰 길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만 실정법을 더 옹호하는 아까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정법 그 많은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자 직독이다. 저자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앞에서 그냥 줄줄 읽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하는 거. 그것이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배운 게 결국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우리 학교에도 민법 지금은 잠시 안 계십니다만은 민법 정치를 여러 번 듣게 하는 교수님이 계시죠.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이제 법에 대한 법이라는 놈에 대한 이 어프로치
시대적인 이유에서 개인적인 이유에서 어떤 법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법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이 지식의 구조 방식 때문에 또 학업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 관점에서 법이라는 소재에 다가가고 그것을 의심하고 하는 것들이 금기시졌던 것에 하나의 반항 최근 교수님부터 또 이제 지금 학교 생활 시작한 여러 전 학자분들까지 좀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것 말고 역시 질서의 요청으로 또 아마 이거 어떠세요? 여기 계신 기초법학자들 8분이 재판부를 구성해가지고 예컨대 한 개그맨이 개그맨 고소한 사건 같은 거를 판결한다고 할 때 과연 판결이 되겠는가? 다들 판결을 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끝 이렇게 결론 내시기보다는 그렇게 결론을 딱 내놓고 돌아서서 그게 왜 그런가? 법사학적으로는 그게 왜 그러고 법철학적으로는 그게 왜 그렇고 또는 왜 안 그렇고 법사회학적으로는 어떻고 법인류학적으로는 법 경제학적으로 법현상학적으로 저는 두 말을 드리고 이렇게 다시 의심하고 더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법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언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좀 모자란 결론이라도 책임지고 결론을 내주는 법 실무에 법 이론 또는 법 학문과 법 실무의 일종의 분장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까 3시부터 계셨던 분은 더 이 얘기는 조금 여쭤보고 싶다. 아주 이론적인 얘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유학할 때 토플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 좋습니다. 독일어를 아예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 드리셨죠? 상당히 좋은 극복기가 배웠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 또는 아예 그냥 물을 것도 없이 오늘 듣고 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그냥 아주 오만하게 논평을 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무슨 질문이든지 일단 두지 말고 얘기 시작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저는 06학번 법학부 전민규입니다. 네, 앞선 3시부터 들어온데요. 아까 논의 중간중간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몇 분이서 해주시긴 했지만, 그런 요청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위 명문대 법대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서의 기대,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했을 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처럼 어떤 사법도시라고 했을 때 기초법학처의 길을 가는 동시에 왜 나는 기초법학자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나는 왜 법률가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실무법률가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는 내년에 이제 로스쿨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로스쿨을 갔을 때 과연 공부기를 놓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둘을 함께 쌓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런 고민을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서도 공부기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변에서의 기대를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당연히 사실을 써서 오류가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서 법대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법대를 지나가면 제가 제 아버지에게 놀려서 밀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학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본고사라는 지금 마지막 학번이고요. 이것을 치고 난 다음에 본고사 원서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학과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를 낼까 하려고 이거는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낼 거냐. 정액과 신방과 사회학과를 했고 아버지께서 내년을 하고 계신다. 그래? 그럼 한국어를 한다니까. 지금은 인터넷상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때는 고3이 뭔가 접해보시면 그 자료가 엄청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을 하겠다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대답이 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고로 학문이라는 세 개가 있다. 신학, 이학, 법학 세 가지가 있는데 너는 신을 안 믿지? 예. 신을 안 믿지? 의사가 그렇게 문과를 갔지? 예. 나중에 보자. 알았습니다. 법학. 그래야지 법학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법대에 들어가서 반드시 법률 신고가 된다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기대와 달리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신고가 되지 않고 그 법학자들이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그 법대에 들어가면 당연히 신고가 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만들어진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은 저한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대를 들어가면 반드시 실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네요. 원래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로스쿨, 지금 현재의 한국의 로스쿨 교수들이 회피하지 않습니다. 로스쿨 학생들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를 한마디로 앞으로 하면 로스쿨 제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과거의 관행과 제도에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것은 사업시험, 이러한 하나의 점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그걸 주택법이라고 하십니다만 당첨이나 꽝이나 둘이나 하죠. 그런데 그 역사, 그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그 시간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오랫동안 이 땅에서는 법률가라면서 하나의 시험을 쳐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 어려운 시험을 쳤을 때는 법률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그 형성되는 과정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사실은 로스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충분하다라고 보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로스쿨 제도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업시험식 사고방식이 그 발목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고 로스쿨 제도 출범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로스쿨 제도를 사법시험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법조인들은 상당한 수가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이 이미 시험을 합격해서 법정이 됐다라는 것을 이게 법정의 길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